쉽보 취업 리스트입니다. 유틸리티 설비 분야는 크게 기능직과 사무직 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현장직, 테크니션 등으로 부르는 게 대부분 기능직이고 공장 공무나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게 사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무직 엔지니어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시는 현장 기능직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무직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간의 업무 강도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오히려 대기업 규모가 더 빡센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그러니까 문서로 남겨야 되는 일이 대기업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기능직은 대기업보다 중소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게 정말 훨씬 힘듭니다. 오늘은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유틸리티 설비 분야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면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대부분 유틸리티 현장 기능직 채용은 고등학교나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들을 뽑습니다. 사무직에 비해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주 업무는 냉동기, 공조기, 보일러, 더 나아가서는 각종 배기시설이나 가스시설물들을 직접 조작하고 그것과 관련된 배관, 덕트 설비들을 직접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왜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의 업무 차이가 크다고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대기업은 정말 조금만 위험하거나 더러운 작업이면 그 작업은 무조건 외주를 줍니다. 왜냐하면 현장 기능직 분들이 그런 일을 하기 싫어하고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전 이거 못해서 못합니다 했을 때 강압적으로 시키는 건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법을 중요시하는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강제로 시킬 수 없는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무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에서는 정말 많은 가스들이 사용되고 그 가스 성분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나가는 장비나 배관에는 이물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산성의 가스나 염기성의 가스와 만나서 염이 생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체가 흐르는 통로에 이러한 이물질이 생기면은 유체가 제대로 흐를 수 없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점검창이 하나씩 있습니다. 화학물질 보호복, 마스크, 장갑 등을 쓰고 손을 넣어서 직접 긁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중소 중견 업체들은 이런 작업들을 현장 기능직 분들이 직접 합니다. 심지어 보호복도 낡거나 해진 걸 그냥 쓰는 것도 많아요. 사실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 안전 복장을 잘 갖추면 크게 문제되는 작업도 아니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외주를 줍니다. 협력업체들한테 돈 주고 시키는 거예요. 현장 기능직이라도 엄청나게 답답한 화학물질 보호복이나 마스크 등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는 공정용 유독성 가스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배관 부식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냥 놔두면 파손 우려가 있다 보니까 앞뒤 밸브를 잠그고 그 부분만 절단한 뒤에 교체하고 용접해야 됩니다.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현장 기능직 분들이 그걸 직접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자격 요건에 용접 가능 유무나 용접 기능사,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 배관 기능사 등의 취득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은 교체 작업은 둘째치고 작은 구멍 생긴 거 하나 용접으로 때우는 것도 외주를 줍니다. 용접할 일이 정말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예를 하나 더 들자면 혹시나 화장실 변기랑 연결된 배관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중소중견 현장 기능직분들은 바로 출동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혹은 설비관리 직무를 똥배관 업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근무 환경이 솔직히 매우 안 좋아요. 다른 직무들에 비해서 회사에서 대접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바로 협력업체 부릅니다. 근데 협력업체가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바로 너희 지금 제정신이냐? 우리 사업장에서 쫓겨나고 싶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기능직은 대부분 교대 근무를 합니다. 24시간 가동이 아닌 공장이나 건축물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교대 근무를 대부분 해요. 중소 중견 기업은 교대 근무 중 야간 작업이나 주말 작업 등이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야간 작업이나 주말 작업이 정말 거의 없어요. 최소화합니다. 왜냐하면 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사무직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괜히 작업하다가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간 근무나 주간 근무는 현장 기능직 분들에게 쉬다 간다는 개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기업 현장 기능직 분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입니다. 제 생각에 네 가지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첫 번째, 현장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돌면서 일부 중요 장비들에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지, 혹시나 특이사항이 있는지 순찰하다고 그것들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각종 장비들을 껐다 키거나 설정값을 변경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한 업무를 합니다. 세 번째,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위험한 작업들을 제외한 작업들에 한해서 장비 부품 교체 등의 유지 보수 업무를 합니다. 네 번째, 현장 근무에서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설비 개선 사항이 필요한 것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사무직과 의논합니다. 오늘은 사무직이 아닌 현장 기능직 분들 위주로 다루어 보았는데요. 제가 영상 동안 대기업은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강조를 했죠. 근데 외주를 주는 게 말이야 쉽지 그 절차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고서 작성해야 되지, 상부에 보고해야 되지, 회사 돈 쓰는 게 정말 많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럼 이러한 업무는 누가 하느냐? 사무직 엔지니어가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 초반에 사무직 엔지니어는 대기업이 더 힘들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현장 기능직 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증권기업에서의 업무 차이를 말씀드린 거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번 영상도 모두에게 도움되셨으면 하고요. 항상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 응원합니다. 그럼 모두 쥐뽀!